네, 이번 시간은 자본시장 소식입니다. 김필주 자문위원과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녕하세요. 처음 나오셨는데 네.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예, 저는 스투데이에서 자본시장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김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소식이 케일롬이라는 회사에 대해서인데 시청자분들이 먼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케일롬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케일럼이라는 회사는 기존의 EWK라는 이 코스닥 상장사였습니다. 네. 지역 발전 설비 제조업체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던 업체인데요. 앞서 지난해 10월에 EWK는 MRO 사업 진출을 꾀하는 이 케일럼 E&D 조합으로부터 인수되면서 경영권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은 EWK에서 케일럼으로 바뀌었고요. 이 케일럼은 라틴어로 하늘, 창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신항공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명도 적극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항공 사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 범위가 좀 커 보이고 규모가 시장 규모가 커 보이는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항공 산업도 상당히 많은 재편이 있었잖아요. 특히 좀 화물 여객기들의 증설 많이 되고 하지만 또 개인들 수송하는 국내 여객기들은 많이 좀 항로가 줄어들고 항공 산업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번 그 신항공 사업을 위해서 자산 규모 5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항공 금융 회사랑 손을 잡았다는 큰 소식이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 작년 10월 달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영국의 항공기 임대 리스 전문 업체인 WSA와 항공 정비 사업 진출을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었습니다. 네, 그 양해각서라면 MOU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나요? 예, 이 MOU에는 국내 항공우주 그리고 방위 분야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내용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데요. 주로 내용은 여객 및 화물 항공기의 임대, 금융과 국내 및 해외 군사 활용을 위한 임대 금융, 그리고 항공기 유지 보수, 항공기 리스 사업 이러한 다양한 신항공 사업을 같이 펼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신항공 사업이라는 단어가 제가 듣기에는 좀 생소하다는 느낌도 이제 있습니다. 이게 IR에서 밝힌 어떤 내용에 따르면은 앞으로 이제 케일럼이 펼치게 될 이 신항공 사업이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항공 사업이라고 하면 좀 어떤 게 좀 떠오르세요? 항공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여객기를 갖고 사람들을 해외로 이송하거나 화물을 이송하는 건데 이런 사업이 아니라 신항공 사업이란 거는 이 항공 사업의 부대적인 사업을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 항공 사업이 현재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UAM, 우리가 말하는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부터 시작해서 항공기 부품을 제조하고 수리하는 사업, 그다음에 항공기를 리스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신항공 사업입니다. 다각도로 이렇게 많이 얽혀 있고 이제 추진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씩 이제 해간다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자회사로 보자면은 자회사로는 키위플러스가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 카카오로부터 인수된 회사죠? 예, 이 키위플러스는 대주주가 카카오였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 EWK에서 이 키위플러스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키위플러스는 첨단 위치 기반 솔루션 핵심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어린이 위치 기반의 스마트워치를 개발했던 회사인데요. 이 IoT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던 회사다 보니까 이 키위플러스와 함께 이 UAM 사업을 진행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교통 관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 자회사 키위플러스를 중심으로 항공 관제, 통신, 컴퓨팅 기업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예를 들어도 될까요? 골드러시 시절 미국에 금을 캐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모든 곡괭이도 팔고 플래시 랜턴도 팔고 청바지도 팔고 모든 그 부대 사업들을 한다. 그런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주 적절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항공 부품 사업도 지금 이제 진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항공 부품 산업도 비행기에 엄청난 부품들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그것도 좀 광범위하고 시장이 넓은데 어떤 내용들이죠? 예, 이 진출하는 항공기 부품 사업은 항공기 운용,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수리, 정비를 하는 MRO 사업을 비롯해서 P2F 개조, 그다음에 항공기 부품 개조 사업을 의미합니다. 이 항공기는 한번 고장이 나면 이것을 수리하는데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수리하러 나가는 데만 해도 돈이 20-30억 원이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에서도 과거에 이 항공기 개조 산업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이런 기업들이 없다 보니까 가장 낙후된 사업이 이 항공 MRO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주이면서 이 사회이사인 이 마크 아이키, 아까 말씀드렸던 WSA의 임원인 이 WSA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에서도 이 항공기 개조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항공기를 한마디로 좀 이렇게 수리를 하거나 뭐 개조를 하거나 이렇게 좀 변화를 시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항공기를 개조하는 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좀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로 시대가 변하면서 여객기가 화물 여객기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객기에 있는 좌석을 다 뜯어내고 거기에 화물을 넣을 수 있고 컨테이너를 넣을 수 있는 이 항공기를 개조를 했는데 이게 바로 P2F 사업이라는 겁니다. P는 패신저고 F는 이 프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여객을 화물기로 바꾼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P2F 사업이 말씀하신 이 항공기를 개조하는 사업의 주축인 겁니다. 이 P2F 사업은 향후 5년간 사업 규모가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요.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은 20%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여객기를 단순히 화물 여객기로 바꾸는 게 뭐 의자만 뜯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거의, 호텔에서 그냥 예. 의자 치운다고 그런 것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거의 완전 하나의 비행기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 그 긴 네. 시간과 자본이 또 필요한데 네. 이번에 또 그 항공기 엔진 부품 기업도 인수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KLM은 이 사업을 위해서 최근 하나 ITM이라는 회사 조건부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하나 ITM은 프랑스의 사프란, 독일의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다양한 항공 우주 회사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하나 ITM은 이 퀄리티가 세계 정상급이라서 이 회사에 눈독 들이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170억 원대 매출액이 예상이 됐고 2026년에는 6배 이상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됐는데요. 항공기에서 최신 제트 엔진인 리프 엔진을 65%의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리프 엔진을 하나 ITM에서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 리스 산업, 금융 사업에도 또 진출한다는데 네. 정말 다양한데요. 네, 맞습니다. 예. 이 항공기 하나를 구매하는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듭니다. 네. 그만큼 이 시설 규모, 투자금이 상당히 많은 이 기간 산업인데요. 그러려면 이 돈을 다 준비하고 항공기를 사야 되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처럼 대출을 끼고 사는 것처럼 항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기한테 항공기를 필요로 하는 이 대규모 자본을 제공하는 이 금융 리스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기관 투자가들과 그리고 펀드를 구성하고 이 WSA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리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어떤 사업들이 이렇게 같이 이제 화합을 이루면서 이렇게 발맞추어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기존에 진행하던 발전 플랜트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축소되는 건지 한번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기존 플랜트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하는 것이 LNG 이 플랜트 산업인데요. 최근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 상태로 우리가 지금 에너지난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LNG에 대한 우리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키위플러스 자회사를 통해서도 네. 매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서 지난해 529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재작년에 비해서 약 600%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좀 그렇다면 좀 가장 제가 우려하고 주주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보는 또 우려의 시각도 약간은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워낙 큰 굵직굵직한 신항공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규모 자본 조달이 필요하고 회사의 규모라든가 자산 규모라든가 또 회사의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근 2년간 그 지속되었던 영업이익 적자 탈피할 수 있을까요? 예, 업계에서는 지금 상당히 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기대 매출 외에도 이 플랜트 사업에 있어서 올해 국내 업체의 다변화가 있을 예정인데요. 키위플러스의 경우에는 이 청소년 폰을 비롯해서 여러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수를 추진 중인 이 하나 ITM과 그 밖에 인수하는 회사에 대해서 매출을 끌어온다면 적극적인 매출이 신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서 삼자 배정 유상증자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 1월 초에 네.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146억 원의 실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KLM의 대표이사인 권 마이클도 이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이 3자 배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권 마이크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WSA, 그다음에 홈캐스트 이런 다양한 유상증자에 참여한 기관들이 이 실탄을 확보 마련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은 이 올해를 보자면은 이 올해는 K일런 기업에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가는 그런 이제 해인 것 같습니다. 이 신항공 사업들의 기반을 하나씩 구축해가면서 이에 따른 결실들도 이제 더 보이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나라 이 항공업계의 무한한 발전이 너무나 이제 기대되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주식시장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